남편이 마지막으로 떠난 날 나는 사무실을 닫았습니다. 그 방에는 남편의 향과 내가 끝까지 붙잡았던 마지막 믿음 그리고 내가 버리지 못한 시간들이 함께 묶여 있었죠. 그 후로 오랫동안 그 방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조차도.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능하면 사무실이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향이 좋아서요. 그 말에 손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 방의 향은 누구의 시간인지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문을 열었을 때 먼지 사이로 스며 나온 것은 남편의 향이었고 그 사이에 아주 조용히 섞여 있던 그 남자의 허브 향이었습니다. 두 향이 겹치던 순간 심장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문틈에서 바람이 흔들렸고 구슬발이 딸랑하고 울렸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닫혀 있던 건 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음을. 그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지키며 내 마음이 스스로 열리길 기다렸죠. 그런데도 어떤 순간들 떨어진 천 조각 위에서 닿을 뻔한 손끝, 1.5cm의 거리, 피할 수 없던 시선, 문틈의 빛.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문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스스로의 손으로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 하나만으로도 아주 조심스럽게 기뻐하는 눈빛을 보였죠. 바람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서로의 거리가 한 겹 더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카페에 불을 하나씩 껐다.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잔을 닦는 손끝이 오래 머물렀고 구슬발은 작은 바람에도 깊이 흔들렸다. 문틈이 조금 열린 채 남아있는 카운터 안쪽 문을 바라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뜨거운 여운을 느꼈다. 조금 전 내가 직접 열어둔 그 문. 그게 왜 그렇게 가슴을 세게 치는지. 오늘은 문을 조금만 더 열어줄 수 있나요? 그의 말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문은 많이 열린 것도 아니었는데 틈 사이로 들어오던 따뜻한 조명과 그의 눈빛은 방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구슬발이 다시 가볍게 흔들렸다. 딸랑. 그 소리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문 쪽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아직 깨어 계시네요.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언제 올라왔는지도 모르게.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순간 놀라 커튼을 잡았다가 손끝을 천천히 풀었다. 아직 정리가 덜 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문이 따뜻해졌네요.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내가 열어두었던 그 작은 틈에 닿아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번에도 넘지 않는 선을 지켰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가 서 있는 방향의 공기가 가볍게 내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제가 괜히 방해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말끝이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앞치마 끈을 괜히 매만졌다. 오히려 덕분에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내 표정을 조심스럽게 읽어냈다. 정리되는 건 추억인가요? 아니면 마음인가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주 조용히 흔들렸다. 둘 다요.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너무 많았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복도 쪽 난간에 슬쩍 몸을 기대며 구슬발을 바라보았다. 오늘 바람이 유난히 부드럽네요. 그의 말에 나는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창밖의 바다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신 파도 소리가 아주 천천히 낮은 리듬으로 밀려왔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여전히 한 걸음 반의 거리를 둔 채. 혹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오늘은 그 방 문 앞까지만 같이 서 있을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강요도 기대도 아니었다. 정말로 함께 서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박동했다. 네, 말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우리는 함께 사무실 앞으로 걸어갔다. 계단마다 밟을 때마다 빛이 조금씩 좁아졌다.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다. 다만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한 걸음 뒤에서 서 있었다. 나는 손을 문고리에 가볍게 올렸다. 열지는 않았다. 그저 온도를 느끼고 있을 뿐인데 손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문이 그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만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네요. 나는 그 말에 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제가 아니라 숨이 잠시 막혀 말을 고르느라 시간이 걸렸다. 안에 있는 제 마음이 달라진 거겠죠. 그러자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그의 눈빛이 문틈보다 더 깊게 나를 향했다. 오늘은 그 변화를 여기서 같이 지켜도 될까요? 방 안에서 바람이 한번 일었다. 커튼이 움직이며 빛을 흔들어 놓았다. 구슬발이 딸랑하고 울렸다. 그 순간 나는 문을 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늘은 문이 열릴 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깊이 깨어나는 밤이라는 걸.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거리를 아주 조용히 한 겹 더 줄였다. 문틈에서 스며 나오는 빛이 내 손등을 비추고 그의 그림자가 그 빛 위에 살짝 겹쳐졌다. 바람보다 먼저 움직인 건 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었다. 밤이 더 깊어졌다. 게스트하우스 창밖으로 바람이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구슬발이 가볍게 흔들렸다. 딸랑.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도 심장 쪽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복도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층 카페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약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오늘만큼은.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당연한 듯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바람이 먼저 알려주었다. 그가 내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복도 끝에서 멈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빛에 반쯤 걸린 그의 표정은 낮보다 조금 더 진지해 보였다. 걸어 나오셨네요. 그가 말했다. 잠이 안 와서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왔다. 그는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런데도 일정한 거리를 끝까지 지켰다. 마치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듯한 속도. 나는 난간을 잡은 손을 떼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손, 괜찮으세요? 손을 내려다보니 내가 모르던 작은 긴장이 손등에 붉게 번져 있었다. 네, 괜찮아요.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왔지만 붙지 않았다. 단지 같은 난간에 손을 얹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자리까지만. 그 거리는 생각보다 아늑했다. 오늘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문 앞에서 고개를 들었잖아요. 나는 그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다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나는 뭘 보고 있었나요? 그의 질문은 가볍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웠다. 나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듣다가 천천히 그의 쪽을 향해 머리를 돌렸다. 당신을요? 나도 모르게. 반박할 여지도 없이. 딱 그렇게 말했다. 그는 그 말의 무게를 오랫동안 받아들이는 듯 잠잠히 서 있었다. 그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오늘은 내가 한 걸음 가도 될까요? 내 심장이 한 번 크게 울렸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답이 먼저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난간을 가볍게 쓸었다. 바람이 스치고 구슬발이 흔들리고 저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 한마디가 나올 때 가슴 깊은 곳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하지만 바로 내 옆으로 붙지는 않았다. 여전히 남아있는 절제된 거리. 그가 걷는 방향의 공기가 그의 체온을 조금 가져와 내 쪽으로 천천히 흘렀다. 그 온도가 생각보다 따뜻했다.
오늘은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제 이야기 조금 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밤바다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적이 있어요. 기다리면 사람 마음이 달아나기도 하고 있던 온기마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나는 그의 옆선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오래된 기억을 조용히 꺼내는 눈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내게 마음을 열면 그 속도를 따라가려고 했죠. 앞서거나 뒤처지는 대신 같은 걸음으로. 그는 시선을 내 쪽으로 돌렸다. 지금처럼요. 그 순간 내 안에 오래 쌓여있던 어떤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나는 난간에서 손을 떼어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저도 달아나고 싶진 않아요. 그는 아주 은은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걸어온 걸로 충분합니다. 말은 조용했지만 온도는 깊었다.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갔다. 구슬발이 흔들리고 빛이 가볍게 깜빡였다. 나는 그의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섰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내가 선 자리만큼 자신도 조금 더 마음을 기울였다. 오늘은 그가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달라졌네요. 뭐가요? 그는 살짝 웃었다. 당신이요. 아까보다 조금 더 열려 있어요. 나는 그 말이 부끄럽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밤빛이 천천히 우리 발끝까지 내려왔다. 바람은 점점 잦아들었고 구슬발은 마지막으로 딸랑하고 울렸다. 오늘 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일 만큼 조금 더 줄었다.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의 문은 충분히 열리고 있었으니까. 밤의 온기는 낮과 다르게 천천히 내려앉았다.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 소리가 더 깊게 들리는 시간. 사무실 앞에서의 대화가 끝났지만 나는 아직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곁에 있는 동안 내 안에서 일어난 미세한 움직임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나는 난간을 천천히 따라 걸으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치 어두운 복도에서 한 줄기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따뜻하고 조용한 빛이었다. 목 뒤로 작은 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 그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여기 있어도 될까요? 놀라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이미 복도의 공기가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는 내 옆에 섰다. 하지만 또다시 일정한 거리. 그 남자의 방식이었다.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는 늘 그런 사람 같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흔들렸다. 오늘 바다는 조용하네요. 그가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조용한 밤은 사람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의 옆선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아마 바람에 밀린 그림자였겠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도 약하게 흔들린 것처럼 보였다. 마음이. 그가 잠시 말을 고르고 내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금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숨을 조금 들이켰다. 무서움. 그 단어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다. 네, 무섭죠. 하지만 나는 난간에 올린 손을 가볍게 움켜쥐었다.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의 눈빛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흔들렸다. 바람이 한번 불어왔다.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가는 낮고 부드러운 바람. 그 바람 끝이 그의 체온을 아주 조금 데려왔고 내 손등 가까이를 지나며 온도의 잔향을 남겼다. 닿지 않았는데도 그 온도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도 그걸 느낀 듯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다. 혹시 그가 내 쪽을 바라보며 손 차갑진 않나요? 그 질문 하나가 내 심장을 순간 크게 울렸다. 손을 내미는 대신 그는 확인을 요청했다.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하는지만 묻고 있었다.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바람에 식은 손등은 조금 시렸다. 하지만 그보다 가슴 안쪽에 열이 더 진하게 느껴졌다. 조금 차가워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난간 위로 올렸다. 직접 닿게 하지는 않았고 단지 내 손이 놓인 자리와 한 뼘 사이에 두고 가만히 멈췄다. 그 거리는 지금의 내 마음에 딱 맞는 거리였다. 조금만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따뜻해질 때까지 함께 있어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손을 난간에서 천천히 떼어 조금 옆으로 옮겼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지만 그의 손과의 거리가 눈에 보일 만큼 좁아졌다.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온도가 내 손등에 서서히 번졌다. 바람이 데려온 온도일까? 아니면 그의 마음이 먼저 다가온 걸까? 나는 그 온도에 숨이 아주 천천히 풀리는 걸 느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 더 깊은 마음이 스며 있었다. 오늘 내가 먼저 입을 떼었다. 저도 누군가의 온도를 느끼고 싶었어요. 직접 닿지 않아도 그런 온도요. 그는 미세하게 놀란 듯 하지만 기쁘다는 표정이 조용히 스쳐갔다. 그럼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낮고 조용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한 번 더 스쳤다. 그 바람 끝에 실린 온도가 이번엔 더 따뜻했다. 구슬발이 흔들렸다. 딸랑, 딸랑. 작은 소리가 밤 공기 위에서 오래 머물렀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직접 닿지 않았는데도 분명히 확실히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내 손등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누군가가 먼저 잡는 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나아가는 온도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계속 들어봐 주세요. 새벽과 밤 사이의 경계, 공기가 가장 차분해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조용히 바람이 스쳐가는 방향을 느끼고 있었다. 손등에 남아있는 그의 닿지 않은 온도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발소리가 들릴 줄 알았지만 이번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다가오고 있음을 먼저 알아버렸다. 마음이 먼저 반응한 걸까? 아니면 공기가 먼저 움직였던 걸까? 조용한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아직 밖에 계셨네요. 나는 뒤돌지 않고 말했다. 네, 오늘은 쉽게 들어갈 기분이 아니라서요. 그는 내 옆에 섰다. 자리를 차지하지도 다가오지도 않고 마치 내가 서 있는 방향에 조용히 맞춰 섰다. 달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두 사람의 그림자를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들이 서서히 같은 방향을 향해 겹쳐져 가는 모습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혹시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늘 잠시 밖을 걸을래요?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다. 손등의 온도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밖이요? 네. 그는 밤하늘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같은 쪽을 보면서 그냥 천천히 걷고 싶네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말이 나오자 내 안에 오래 묻혀 있던 감정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다. 우리는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계단마다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발밑에서 낡은 나무 계단이 아주 가볍게 울렸다. 밖으로 나가자 바닷바람이 한 번 스쳤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다. 묘하게 부드러웠다. 그는 나보다 반 걸음 뒤에 섰다가 내가 걷기 시작하자 그제야 같은 속도로 걸음을 맞춰왔다. 옆줄을 맞추는 것도 발걸음 길이를 맞추는 것도 서두름 없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걸어본 사람들처럼 파도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느낌이 더 깊어졌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람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조금 더 낮았다.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두고 사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바닷가 모래 위에 작게 그어진 발자국들을 보며 말했다. 저는 그걸 오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삶이 너무 바빠져 있거나 누군가를 지키느라 지쳐 있으면 자기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마치 내 지난 세월을 알고 하는 말 같았다. 방향이 없으면 내가 말했다. 내 마음이 걸어가야 할 길도 없죠.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웃음을 스쳤다.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옆선에 시선을 두었다. 무슨 걸요? 그는 조용히 정확히 내 눈을 향해 말했다. 지금 당신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 질문은 바람보다 부드럽고 파도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나는 순간 답하지 못했다. 대신 내 발끝이 자연스레 그가 걷는 속도에 조금 더 맞춰졌다. 그 미세한 변화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아주 조심스레 말했다.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군요.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설명할 수 없었던 떨림들이 천천히 정돈되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해변의 긴 모래줄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달빛이 모래 위를 얇게 덮고 우리의 그림자가 포개지는 순간이 늘어갔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마음은 진지했다. 네, 조금은 무서워요. 나는 솔직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는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요. 그 한마디가 이 밤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바람이 다시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 끝이 그의 온도를 내 쪽으로 가져오며 우리 사이를 텅 비워두지 않았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작게 말했다. 지금은 같은 방향 맞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옆으로 반걸음 더 다가왔다. 여전히 닿지 않는 거리. 하지만 너무 분명한 방향. 네.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은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파도 소리가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들렸다. 내 안에 오래된 문이 이제는 정말로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손대지 않았지만 분명히 똑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 나는 오래 잊고 있던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가만히 알았다. 이 사람과 걷는 한 걸음이 내 다음 계절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걸. 아침부터 비 냄새가 났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어제와는 다른 온도를 데려왔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카페 불을 켰다. 잔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닫고 커튼을 반쯤 열어두고 나서야 비로소 손을 멈출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한 마음 한쪽이 기다리는 느낌이었다. 오늘은 무슨 말을 듣게 될까?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까? 그 생각을 인정하는 순간 심장이 아주 작게 떨렸다. 구슬발이 바람도 없는데 한번 가볍게 부딪혔다. 딸랑. 오늘도 먼저 깨어 계셨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이 시간에 그 목소리가 없으면 허전해질 것 같았다. 비 올 것 같아서요. 나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젖지 않은 어깨로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더 일찍 오고 싶었습니다. 그 말의 뜻을 굳이 깊이 해석하지 않아도 가슴이 먼저 알아버렸다. 그는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카운터에서 한 자리 떨어진 의자에 천천히 몸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그가 컵을 쓰다듬듯 말문을 열었다. 조금 가까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조용히 접었다. 네,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순간 실제로도 둘 사이의 거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스팀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 뒤로 그의 숨소리가 곁에 있는 것이 선명히 느껴졌다. 잔을 내려놓고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려고 자리에 앉는 건 그냥 시간 때우기나 의무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꺼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자리. 어떤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까요? 내가 묻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올리며 말했다. 오늘은 제 생각 말고 제 마음을 얘기해도 될까요? 심장이 한번 크게 울렸다.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겠다는 사람. 그 차이를 아는 사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싶어요. 그는 뜨거운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요.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지켜보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창밖 빗방울에 머물렀다가 다시 내 눈으로 돌아왔다. 앞서서 끌고 가는 사람보다 뒤에서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의 말 사이에서 여러 장면들을 떠올렸다. 사무실 문 앞에서 무작정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았던 그 복도에서 언제나 한 걸음 뒤에 서 있던 그 바닷가를 걸을 때도 내 발걸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자신의 보폭을 맞추던 그. 그래서요.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당신이 문을 조금 열었을 때 사실은 제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를 향해 또렷이 걸어오는 순간이었다.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움직인 건 당신 손이 아니라 당신의 눈이었어요. 그가 미소도 농담도 섞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처음으로 내 쪽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그 눈빛 안에 두려움이랑 멈춰있던 시간들이랑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가 같이 보였어요. 용기라는 말에 가슴이 조용히 떨렸다. 그래서 그가 계속 말했다. 나도 용기를 조금 내보기로 했습니다. 바깥 유리창에 빗물이 한 줄기 내려갔다. 마치 둘 사이에 있는 숨겨진 선을 조용히 그어주는 것처럼. 어떤 용기요? 나는 무심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가 아주 살짝 떨렸다. 당신 옆에 조금 더 머무는 용기요. 그는 더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저 말을 한 발짝 더 내 쪽으로 보냈을 뿐이다. 당신이 도망치지 않도록 붙잡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방향 옆에서 같이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남을 용기. 그 말이 구체적인 고백보다도 훨씬 더 깊게 와닿았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오늘은 조금 이기적인 말을 해도 될까요? 나는 숨을 골랐다. 하세요. 그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내뱉었다. 당신이 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나를 향한 좋아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직접적인 고백. 당신이 나 때문에 흔들리길 바란다. 그건 이제부터 내가 그의 마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도 된다는 조용한 초대처럼 들렸다. 심장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툭툭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입술이 마르게 떨렸다. 나는 손에 쥔 잔을 내려놓았다. 그 말은 내 목소리가 조금 가늘어졌다. 나더러 다시 설레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아주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떴다. 네, 짧고 단단한 대답. 다시 설레셔도 됩니다. 적어도 저 때문에 흔들리는 건 제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눈꺼풀 아래가 뜨거워졌다. 설레라는 말. 흔들려도 된다는 말. 흔들리면 붙잡아 줄 수 있다는 말. 비가 조금 더 굵어졌다. 유리창을 타고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치 내 안에서 쏟아지는 감정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내렸다. 그럼 나는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나도 말을 해야 할 차례라는 걸 알았다. 저도
한 가지 이기적인 말을 해도 될까요? 그의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언제든지요. 나는 손을 포겠다. 서랍을 열 듯 오래 닫아둔 마음을 꺼내는 기분으로. 당신이 목이 약간 메었다. 내 앞에서 이제는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마치 그 말을 여러 번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는 것처럼. 혹시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는 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조금은 좋으신가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고개를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끄덕였다. 네. 조금은 좋아요. 그의 표정이 지금까지 본 어떤 표정보다 부드럽게 풀렸다. 그 순간 목소리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조심스러운 손님과 주인의 대화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걸어가기로 조용히 합의한 두 사람의 마음의 온도였다. 카페 안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 구슬발이 작게 흔들렸다. 딸랑. 이번에는 그 소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말해도 괜찮다고. 비가 그쳤다. 유리창에 맺혀 있던 물방울들이 아침 햇빛에 반짝이며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젖은 바람이 천천히 들어왔다. 온도는 서늘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따뜻해져 있었다. 어젯밤 그의 목소리가 남겼던 온도 때문일까? 당신이 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밤새도록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조심스러운 속도로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문득 구슬발이 흔들렸다. 딸랑.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하늘이 맑네요. 그가 문가에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일찍 오셨네요. 내 말투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작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의 표정에는 조심함과 용기가 한꺼번에 서려 있었다. 나는 그를 카운터 쪽으로 안내했다. 테이블 사이의 거리는 어제보다 자연스레 좁혀져 있었다. 앉기도 전에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심장이 크게 울렸다. 이름을 묻는다는 건 서로의 세계에 한 걸음 들어오겠다는 의미였다. 나는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소연이에요. 그는 마치 그 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손에 담아두는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따라 말했다. 소연. 내 이름이 그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느낌. 그 음의 결이 내 가슴을 스치고 내려와 심장 가까이에 고이 내려앉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한 톤으로. 소연 씨. 이름 끝의 시자가 유난히 다정하게 들렸다. 이름을 붙잡지 않고 살짝 띄워보내는 발음. 흔들리는 감정에 조금의 정중함을 얹은 소리.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그는 미소도 농담도 없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이름으로든 들어드릴게요. 그 말이 이유 없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그는 아주 짧은 침묵 끝에 낮고 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입니다. 준호. 그 이름이 공기 위에 떠오르고 내 마음 한가운데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의 이름이 내 입술 위에 얹히기까지 몇 초간의 용기가 필요했다. 준호 씨. 그는 아주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마치 누군가 오래 기다려온 문장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눈을 뜬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이름보다 먼저 내 쪽으로 걸어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나를 흔들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많이 행복합니다. 그 말이 이름보다 더 깊게 가슴에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름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거리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 거리는 확실히 어제와 달랐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오늘을 기점으로 감정의 방향이 한 번 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오후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비가 멈추고 공기가 유난히 맑아졌다. 나는 창문을 닫다가 밖에서 걸어오는 발걸음을 보았다. 그였다. 오늘은 어제보다 가벼운 걸음, 어제보다 조금 더 열린 눈빛. 문이 열리자 바람이 그의 스카프를 천천히 뒤로 밀었다. 소연 씨,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는 그의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편안했다. 오늘은 그가 카운터 앞에서 멈췄다. 잠깐 종이와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로 대답하며 수첩과 펜을 건넸다. 그는 자리에 앉아 뭔가를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손끝의 움직임은 늘 그렇듯 조심스럽고 어딘가 부드러웠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의 펜 끝에서 내려오는 흐릿한 잉크 냄새를 느꼈다. 그 냄새가 내 쪽으로 아주 희미하게 번져왔다.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조금 가까이 앉아서일까? 잠시 뒤 그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잠깐 옆에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심장이 다시 크게 울렸다. 지금까지의 거리보다 하나 더 가까운 자리. 나는 천천히 그의 옆으로 걸어갔다. 의자에 앉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달라졌다. 스치지 않았는데 호흡이 닿았다. 그는 수첩을 살짝 내 쪽으로 밀어 보였다. 혹시 이거 읽어주실래요? 종이에는 짧은 글이 쓰여 있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손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숨이 먼저 움직이는 일이다. 나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다. 읽을수록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다. 이거.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그의 옆선을 바라보았다.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그는 미소도 없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부터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숨이 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완전히 잃었다. 호흡이 움직이고 공기가 흔들리고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는 거리. 그는 그 거리까지 지금의 나를 조심스레 초대하고 있었다. 소연 씨, 그가 낮게 말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음으로. 숨결이 내 뺨 근처에서 아주 희미하게 닿았다. 오늘은 당신 숨이 어디로 가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은 위험하지 않았고 불편하지 않았고 그저 따뜻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말보다 숨이 먼저 도달하는 거리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손끝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언제나 숨이라는 걸.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미세한 떨림을 공유하게 되는 순간 손이 아닌 심장의 리듬을 느끼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구독, 좋아요로 그 떨림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